들어오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볼 거는 그 음, 요게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중국 문화 활동 이런 거를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 하시면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보시면 요런 거는 좀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 끝날 때쯤에 아이들이랑 같이 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게임은 요 一二三木头人입니다. 요거는 그 우리나라로 생각했을 때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비슷한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 없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렇게 하죠. 그쵸? 이렇게 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돌아갔을 때 술래가 정해진 발수만큼 뛰어와서 이제 큰 발뛰기로 이렇게 성큼성큼 뛰어가지고 잡으면 뭐 그 사람이 술래가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임도 해볼 수 있는데 요걸 이제 할 때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건 좀 이상하고 이제 단어를 동작, 표정 요런 걸 배우고 난 후에 요런 걸 쓰는 거죠. 선생님이 술래가 돼서 뭐 一二三木头人한 다음에 뭐跳舞 이렇게 요런 거 있죠. 요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표정, 뭐 까오싱 뭐 이런 거 있죠. 요런 표정을 해서 이제 그런 표정을 짓게 하는 요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뛰지 않고 걸어서 움직이고 이 표정이나 선생님이 말하는 동작이랑 다르게 했을 때 그럴 때 죽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어를 열심히 배우고 여러 번 따라 읽고 해도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학습한 거랑은 또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은 게임이고요. 두 번째 게임은 제기차기예요. 제기차기. 우리나라 제기랑 중국 제기랑 다르게 생겼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제기는 술이 이렇게 푹 퍼지는데 중국 제기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높이 튀어요. 튀는 게 되게 높이 튀어서 요건 보통 혼자 차지 않고 여러 명이 동그랗게 서서 한 사람이 차면 이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고 요렇게 요런 용도로 많이 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국어 숫자 배우고 나서 동그랗게 모여서 서서 제기차기 활동 요런 거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인원이 많으면 좀 하기 힘들고요. 책상을 막 선생님들이 자유자재로 옮기면 또 싫어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대신에 요즘은 약간 좀 교실이 이렇게 엄청 빡빡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죠? 뒤에 약간의 공간이 있으면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니라 여러 조로 나눠서 숫자 하면서 제기차기도 해보시면 이것도 또 나름의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사이즈라고 하는 게임인데 혹시 중국에서 해보신 적 있나요? 중국 술집에 가면 할 수 있는 게임이죠, 그쵸? 그래서 종이컵 원래 저런 통이 있는데 저런 통에다가 주사위 넣고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내 주사위 속에 있는 숫자를 나만 확인하고 만약에 우리가 6명이다. 그러면 주사위가 총 30개가 있는 거죠. 요 안에 한 개의 1이 있다. 일이 한 개보다 많다. 뭐 2개보다 많다. 요런 식으로 앞에 숫자나 뒤에 숫자가 점점 커져서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없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이제 딱 해서 보고 숫자를 다 세어보고 원래는 술을 마시는 게임인데요. 아이들하고 이제 숫자나 양사 같은 거 배우고 나서 그쵸? 량거 이 이렇게 량거 산 요런 식으로 해서 요런 걸 자유롭게 사용하는 연습을 해볼 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좋은데 우리는 저런 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컵에다 넣고 하시면 되고요. 방법을 잘 알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저학년 친구들이 하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어른들도 잘 못하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고학년 친구들의 소수 수업일 때 요런 거 활용하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고, 요즘은 주사위에 보면 막 뭐 색깔 있는 주사위도 있고 여러 가지 주사위가 있으니까 고런 거를 활용하셔 가지고 양거 홍서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셔도 되겠죠. 물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점점 올라가는 요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이 술을 먹이기 위함이 아니고 그 단어를 확실하게 익힐 때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하려는 거니까 고런 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 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딘가 여행을 가서 이게 너무 재밌어서 그 술집 주인한테 말해서 "나 이거 2개만 주면 안 되냐."고 해서 이 통이랑 주사위를 가져온 적이 있거든요. 예, 한국에 가져왔는데 가져오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때는 너무 새 것 같았고 너무 좋아서 가져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진짜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활용하셔도 되고, '아 나도 약간 요런 좀 제대로 된 걸로 해 보고 싶다.' 하시면 그 한국에 파는 보드게임 중에 블러프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블러프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약간 요걸 활용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블러프에서 좋은 점은 그 밑에 판이 있어요. 이렇게 판을 놓고 해서 지금 몇 개의 몇을 불렀는지 요 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약간 좀 제대로 해 보고 싶다.' 하시면 요걸로 이제 요걸 구매하셔 가지고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문화 활동 요런 것들도 있죠. 중국은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저 4개 명절이 제일 큰 명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런 명절 이야기 아이들하고 해 보시면 좋아요. 그쵸? 그래서 뭐 유래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뭐 할까?' 요런 거 해서 '우리도 한번 체험해 보자.' 한 가지 정도 하시는 거 좋은데, 어 단오가 음력 5월 5 일이니까 이제 곧 단오가 되잖아요. 그러면 단오 때 할 수 있는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선생님이 이제 막 너무 거창한 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쫑지를 막 재료를 가져가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색끈 팔찌 만들기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그런 것도 괜찮고요. 실 여러 가지 색깔로 하셔도 되고 그냥 한 가지 색깔 실 가지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쵸. 그리고 약간 힘든 부분은 그 팔찌 끝부분 마무리할 때 라이터로 약간 요렇게 해 주는 거, 고것만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쫑지를 만드는데 그 그냥 어 요렇게 뭐라 그러죠? 사각뿔 모양으로 해서 그냥 단어의 활동이나 이런 걸 써 보고 뭐 요런 그림 그리고 요런 활동 정도는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저는 가끔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왜 단오 때는 그 좀 냄새 나는 거를 풀 같은 거 이렇게 말린 풀 같은 거 넣어 가지고 애들 이렇게 가방에 달아 주고 향낭 요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기 퇴치하는 풀이나 모기 퇴치하는 패치 같은 거를 그런 조그만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런 패치가 없어서 풀 같은 걸 썼지만 지금은 요런 거를 이제 대신 붙이는 걸로 할 수 있다.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요런 걸로 대신 할 수 있다. 이제 요런 거, 요런 이야기하면서 그런 요새 막 팔찌 같은 것도 있고 스티커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나눠 주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요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선생님이 이제 요런 문화 활동 같은 것들은 뭐 공개 수업할 때나 요럴 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공개 수업 때 요런 주제를 통해서 이런 명절의 우리나라 명절하고 중국 명절의 차이점이나 비슷한 점이나 요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지금은 나라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런 명절은 사실 아시아에 다 있는 명절이죠. 어떤 나라에도 다 있는 설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국가라는 개념이 지금만큼 이렇게 딱 확실하게 끊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다 공유했던 문화야." 요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드는 생각이 아이들이 중국에 대해서 되게 나쁜 선입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은 것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쁜 점을 지적하거나 이렇게 해 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지금하고는 좀 다른 옛날의 문화가 있었고 우리가 서로 그런 걸 공유했다. 요런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고런 이야기들과 함께 좀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활동도 있구나.' 약간 요런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숫자 놀이이죠. 저는 이번에 그 공개 수업을 했었는데 4월 초에 했었는데 네 숫자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숫자 손가락 숫자가 책에 나오니까 손가락 숫자 배우고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손가락 숫자를 이용하는 게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제 아이들 보고 그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오면 "어 저거 8 이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 "어 우리 딸은 6 살이야." 요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아 진짜 저런 걸 쓰는구나.' 하면서 "어 저거 6 우리 배웠잖아요. 저거 나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쓸 수 있는데 인제 뭐 좋아하는 숫자, 좋아하지 않는 숫자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은 다 6, 8, 9 빼고는 다 싫어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선호하는 숫자, 저 어떤 일이 있을 때 선호하는 숫자와 선호하지 않는 숫자 요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선호하는 이유가 그쵸. 요런 이유들 때문에 선호하는 거죠. 그쵸. 뭐 예를 들면 이왕이면 6 이랑 8, 9 요런 게 많이 들어간 숫자를 고른다거나 저 중국은 전화번호도 고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고른다거나 3, 4, 7 요런 거는 의미가 안 좋으니까 요런 숫자는 선호하지 않는다 요런 거, 요런 것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중국 가서 우연히 513 호에 살았거든요. 옆에 보니까 514 호가 진짜로 없더라고요, 그 호텔에는. 514 호는 왜 없을까요? 아시나요? 514 호가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어서 사진 찍어 와서 애들한테 보여줬었거든요. 이게 우야오스잖아요. 그래서 워야오스인 거죠. "나는 죽으려고 해." 인 거죠. 그래서 이 호텔 같은데 이 번호가 없는 호텔이 많대요. 그래서 예전에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마침 513 호에 묵어 가지고 봤더니 정말 없더라고요, 그 호텔에는. 그래서 제가 막 엄청 안 잡히는 각을 잡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애들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그럼 애들이 막 "아 중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미신을 믿냐. 저기 있다고 진짜 죽는 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까지 하냐."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도 뭐 하면 뭐 하니까 뭐 4 층 병원은 4 층이 없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요런 얘기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요런 거는 되게 흔한 거죠. 그쵸? "我爱你." 할 때 우야 우얼 우얼 야오 요런 것도 있고 그쵸? 잘못 썼네요. 그쵸? 우야오 아닌데. 우야오 아무튼 잘못 쓴 것 같은데. 아무튼 14도 있고 요 73 세와 84 세는 좀 재밌는데 이 그 공자가 73 세에 죽고 맹자가 84 세에 죽었대요. 그래서 "올해 몇 살이세요?" 이런 얘기할 때 "저는 올해 73 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승사자가 염라대왕이 "널 좀 보자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 나이를 이야기 안 하고 "내년에 74 세예요." 뭐 "작년에 72 세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근데 제가 이걸 TV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TV에서 무슨 다큐였는데 어떤 그 프로에서 중국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할아버지가 진짜 내년에 74 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이런 문화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 같이 이야기를 물어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아 그럼 올해 73 세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아버지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그죠. 우얼린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74는 "부인이 죽는다." 이런 의미라서 싫어한대요. 잘 안 쓴대요. "화나 죽겠다."도 있죠.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이제 아이들하고 숫자 배우고 나서 문화 활동으로 해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좀 공개 수업이나 이런 걸 좀 빨리 하는 학교라면 아이들이 재밌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좀 재밌어하는 주제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요런 걸로 활용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번에 뭐 했냐면 한국도 옛날에 요런 거 썼잖아요. 삐삐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아이들한테 한국 숫자 암호에서 옛날에는 이런 걸 썼대. 요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근데 이제 뒤에 서 계시는 모님들은 다 이제 그런 걸 사용해 본 세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뭐 486 이런 거랑 뭐 빨리빨리, 뭐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요거 뭔지 아시나요? 11010. 요게 요렇게 누워 있잖아요. 요렇게 세우면 흥이에요, 흥. 요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애들하고 보여주고 "뭔지 맞춰 봐라." 한 다음에 그 중국 숫자 암호들 중에 애들이 좀 알기 쉬운 거? 좀 쉬운 것들? 그런 거들을 검색해 가지고 "요런 이유야." 요런 거 알려주고 해서 이제 맞춰 보고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같이 이야기해 보고 요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주제로 하시는 것도 좀 재밌게 하실 수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보통 한참 동안 숫자를 "얘들아 25는 27은 중국어로 뭐야?"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세워요 계속. 그리고 9는 뭐지? 2, 2, 3, 4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무작위로 주고 읽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은데, 이제 그럴 때 고런 약간 긴 숫자들, 짧은 숫자부터 긴 숫자까지 요렇게 써 놓고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숫자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이런 것도 막 읽으라 그러고, 그래서 고런 활동도 이제 좀 재밌게 하실 수 있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극 같은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색깔을 배우고 나면.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보여주고 이제 "색깔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일 것 같아?" 요런 것도 좀 물어볼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일단 저 밑에 있는 이름은 다 지우고 요런 거 보여주시고 하시면 좋은데, 별 이상한 애들 다 있어요. 저는 보통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막 "하우도는 어느 눈에 화살을 맞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애들도 있고요. 중요한가요 그게? 안 중요한데 그런 거 물어보고 해요. 그래서 요런 거 말고도, 요런 색깔 말고도 손오공 경극 분장 요렇게 검색하시면 금색으로 되게 화려한 손오공 분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런 것도 보여주시고 하시면 좋고, 색칠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사실 생각보다 이런 얼굴에 맞춰서 색칠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보통 책에 다 나오긴 한데, 그래도 어 좀 간단한 걸로 해서 저는 보통 이런 활동을 하죠. "이런 색깔은 이런 의미가 있어."를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인제 이 가면에 너가 원하는 색깔을 칠하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발표, 요런 거를 시키죠. 그러면 인제 아이들이 약간 이게 약간 울분에 차 있는 아이들은 좀 약간 저런 강한 색깔을 좀 많이 쓰고, 악마의 색 이런 색들 있죠. 약간 좀 나쁜 사람들이 쓰는 색깔 같은 색을 많이 쓰고, 요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해서 요런 것도 해 보시면 좀 재밌는 활동이 되실 거고,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 잠시만요. 바꾸면 돼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런 걸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그 지원서를 제출했을 때 요런 게 기준이 돼서 점수를 매겨서 하는 학교들이 있대요. 이력서를 받기 전에 요런 게 나오는 학교도 있거든요. 근데 없는 학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 여기서 내가 몇 점을 받을 수 있나.' 요런 거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뭐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할 수 없죠. 그건 뭐 그때 대신에 이제 우리는 어린이 중국어 지도사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내라고 했는데 다 내야 되는데 안 내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해야죠. 그쵸? 그런 거. 그다음에 초등 교육을 해 봤나 안 해 봤나 요런 것도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고 너무 급하면 사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경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막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요런 부분이죠. 강의 계획을 잘 짰나 요런 게 중요하겠죠. 그쵸? 네 이제 보통 요런 거 가지고 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요런 이력서를 만들어야겠죠.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되게. 이런 거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 볼 때는 요런 거 한대요. 뭐 "3분 동안 자기소개 해 보세요." 이런 거 해요. 그죠? 뭐 그러면 이제 막 내가 유치원 선생님이 된 것처럼 막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다.' 요런 인식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진짜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로서 품성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거를 어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걸 막 정답은 일단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또 막 '내가 그러지 못해서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 학교마다 원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나는 교육자로서 괜찮은 사람이다.' 요런 거는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 가르치는데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나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애들이 수업 시간에 돌아다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든지 "수업 시간에 애들 둘이 싸웠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든지 "선생님 수업을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런 학생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요런 거는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일단 면접을 보시기 전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없어요. 근데 뭐 저는 그 문제인 아이가 있다. 그러면 제 옆에 앉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학교는 지금 교실에 교탁이 있고 옆에 낮은 책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앉혀서 수업을 해요. 거기 앉으라고 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걔가 뭐 딴짓하면 계속 이런 걸 하면서 수업을 해요. 중학교 3 학년들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욕도 되게 많이 하고 그죠? 욕이 제 생각엔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입에 욕이 그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욕이 제일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너무 독창적인 답보다는 그냥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뭐 보통 "아이들은 집중의 시간이 짧으니까 계속 분위기 반전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집중할 수 있는 뭔가를 하겠다." 그런 거 있죠. 고런 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반전해서 집중할 수 있게 저만의 게임이나 뭐 퀴즈 이런 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 보세요."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런 거를 이제 준비하시면 좋고 그럴 때 이제 우리 저번에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했던 것들 그런 거 있죠. 고런 걸 통해서 이제 분위기 반전을 계속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인제 뭐 초등학교 1 학년들은 어 수업이 끝나고 어떻게 하겠냐. 애들이 혼자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보통은 3 월까지는 3월 한 달 그러니까 시작을 하고 한 달까지는 직접 교문 앞에까지 손잡고 나가서 학부모님한테 인계하겠다. 요런 게 좋아요. 그쵸. 초등학교 1 학년은요 데리러 가야 돼요.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못 와요. "무슨 실로 가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못 오거든요. 그러면 인제 선생님이 만약에 5 반인 학교다 그럼 1 반부터 5 반까지 가서
중국어부 친구들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줄 서 가지고 유치원처럼 줄 서서 데리고 올라가서 요거를 길게 하는 학교는 한 달 이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이제 이력서는 뭐 다 쓰세요. 학원에서 한 거, 학교에서 한 거, 뭐 센터에서 한 거, 굳이 어떤 학교들은 초등학교에서만 한 거 써라. 이런 학교는 어쩔 수 없는데 그냥 뭘 했든 다 이런 게 없다면 다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 우리 2개 받을 거니까 그럼 2개 다 쓰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기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쓰시고요. 어 HSK를 딴 지가 겁나 오래됐어도 그냥 쓰세요. 알게 뭐야. 물론 2년 지나면 이런 거 다 그런 거 없다는 거 알겠죠. 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쓰시면 좋고 요즘은 HSK도 되게 치는 방법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칠 수도 있는데 HSK 홈 테스트도 있더라고요. 집에서 신청해서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거라도 보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6급을 가지고 있으실 필요는 없는데 그쵸? 내가 지금 3급을 가지고 있다. 4급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러면 뭐 한 4급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4급 일단 따놓고 또 왜냐면 이게 공부를 다시 HSK는 또 회화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HSK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요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한자 급수 같은 것도 좀 따놓으시면 좋고 요즘에 무슨 그런 것도 있어요. 한중일 한자 시험인가?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간체자도 나오고 일본에서 쓰는 약자도 나오고 우리나라 한자도 나오는 이상한 시험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중국어 부분은. 그래서 고런 것도 따두시면 좋고 그리고 한자 쪽도 지도사 요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차차 공부를 해서 고런 것도 괜찮고 다양한 자격증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두실 수 있으면 나는 항상 노력하는 교사다. 요런 걸 보여줄 수 있겠죠. 계속 뭔가 업데이트 되고 있다. 요런 거를 보여주실 수 있게 요런 거 써주셔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요런 거를 써요.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수업 목표나 요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요런 거를 쓰게 되겠죠. 그쵸? 중국어 의사소통 표현을 이해하고 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뭐 이런 걸 배운다. 그리고 요런 거를 한다. 이런 거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보통 자율적으로 기재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1주, 2주, 3주, 4주가 쭉 적혀 있고 주마다 뭐 할 건지 쓰라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쓰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자율적으로 쓰세요라고 돼 있으면 보통 주별로 공통적으로는 이거 할 거고요. 1, 3주엔 이거 할 거고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분리해서 쓰거든요. 매주 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한 번쯤 써 보시면 여기서 막히는구나. 요런 부분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니까 좋고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그럼 이제 보통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텅 비어 있고 "네 알아서 써라." 이런 학교가 제일 어렵죠. 그죠? 주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제 선생님들도 여기서 내가 뭘 잘 쓸 수 있나를 살펴봤다가 그런 거 쓰시면 좋죠. 성장 과정이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다 잘 컸다고 쓸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집이 저희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매일 맞고 막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저를 매일 때리고 막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건 다 좋게 쓰겠죠. 지원 동기가 일단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 요것도 좀 쓸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성격이 아이들 지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야. 요런 걸 보여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아니겠지만 이제 지금 처음이니까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내가 이런 방법 썼는데 애들이 성과가 되게 좋았다? 요런 것도 써 놓으면 약간 솔깃하겠죠. 그런 데서 요런 것도 좋고 그리고 뭐 중국어니까 인제 연수 갔던 거 경험 있었는데 "그때 어땠다. 중국 여행 갔는데 어땠다." 요런 것도 좋고요. 내가 왜 중국어를 하게 됐는지, 내가 왜 중국어를 하다가 이렇게 선생까지 하게 됐는지
요런 것들도 이제 좀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면접이나 시연 같은 거를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 그 사람도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뽑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수업 시연을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주제를 주는 학교도 있고 주제를 안 주는 학교도 있어요. 주제가 자유다. 자율 주제다. 그러면요. 저는 무조건 성조를 가르쳐요. 전 무조건 성조 아니면 전 무조건 성조를 가르쳐요. 이때는 무조건 성조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중국어가 얼마나 쉬운지 중국어의 구조 있죠. 시 문장을 가르쳐요. 시를 가르쳐요 무조건. 그래서 지금 처음 배우는 저 사람들도 저 중국어 하나도 못하는 저 사람들도 지금 바로 내가 하는 거 따라할 수 있게. 그쵸? 그러면 보통 다 똑같아요. 성조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목이 '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고 있어.'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요런 거 좋아요. 그리고 주제를 정해 주면 최대한 어떻게 쉽게 쪼끔만 가르쳐도 상관없잖아요. 이걸 다 안 가르쳐도 되니까 '쉽게 가르칠까?'를 고민하시면 좋은데 예전에 제가 시간을 주제로 시연한 적이 있었는데 시간 주제로 시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시간에서 저는 그냥 딱 DN과 펀만 가르치기로 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DN을 어떻게 가르칠까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시계를 봤는데 그 학교의 시계가 이렇게 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안 써 있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계 보면서 "얘들아 시계를 봐. 시계에 점이 찍혀 있잖아. 그래서 중국어는 시간을 DN이라고 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시간인데 왜 DN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1 시간, 1 시간 점을 콕콕 이렇게 찍어서 DN이라고 하고 "이 DN을 다시 나누었잖아. 그래서 얘가 분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국어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가 원하던 설명이었다고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런 이상한 예라도 들어서 제일 '어떻게 하면 저 중국어를 안 배운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요게 중요하고요. '나 중국어 겁나 잘해.' 하고 막 중국어를 막 이렇게 많이 하면 오히려 '저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쪼끔 가르쳐도 되니까 쉽고 간단한 거 요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요즘은 사실 시험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가끔 시키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하실 때 요런 거 하면서 시연을 만약에 시킨다면 어떻게 할까?라든지 아니면 "5분 동안 자기소개하세요." 이렇게 할 때 그 5 분에 자기가 시연을 넣어서 하는 사람도 있대요. "제가 수업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막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요런 것도 괜찮아요. 요런 것도 쓰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업 지도안을 쓰는 이유는 요런 이유 때문에 쓰는데 선생님들도 인제 수업 지도안을 쓰셔야 되니까 그쵸?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수업 지도안을 써야 내가 뭘 가르치려고 하는구나.'를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수업 지도안을 쓰는데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자 요게 중요하겠죠. 그쵸? 요렇게. 수업 지도안을 써야 교재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책을 한 권씩 드렸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쓰시냐면요. 책에다가 '이 책은 지도서다. 이 책은 내가 실제로 나가서 수업할 거 아니고 지도서를 내가 만들겠다.' 생각해서 거기 그 책의 빈칸 구석구석에 여기서 요거 가르쳐야지. 여기서 요거 가르쳐 줘야지. 여기서 이 얘기 해야지. 이런 것들을 다 써 놓으시면
나중에 수업하실 때 언제고 한 권은 그런 책을 만들어 두시면 선생님이 갑자기 책을 보더라도, 그쵸? 그걸 쓰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책을 봤을 때, 그래, 이때 이걸 하면 돼. 이런 거를 정할 수 있고 하니까 그 책은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고요. 그런 게 있어야 자신 있게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뭔가 연구를 했어야, 뭐 쉬운데 뭐 가서 대충 몇 마디 떠들고 오면 되지 뭐 하기에는 시간이 길어요. 80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쉬운 내용이니까 대충 하면 되지 하다 보면 하루에 일과 나갈 수 있겠죠?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요런 거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요소 빠짐없이 다 지도할 수 있고, 그리고 활동을 뭘 해야겠다 요런 게 확실해져서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지도안을 보시면 이게 고등학교 지도안이에요. 고등학교 책 지도안인데 이제 지도서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과에 이제 언어적 내용은 뭔지, 문화적 내용은 뭔지, 그럼 어휘에서 주제는 뭔지, 문법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이런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보통은 그 책 목차 뒤쪽에 보통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것도 있어요. 요렇게. 그쵸? 여기서는 뭐 한다. 생각 열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지도안을 쓸 때는 이제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쵸? 학습 목표에서 뭐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도입에서는 뭘 할 건지 요런 거.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처럼 이렇게 나눠서 쓰기도 하고 같이 붙여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지도안을 많이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동화 수업 들으셨나요? 그럼 첫 번째 수업에 지도안 쓰는 게 있죠. 그래서 동화책으로 지도안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내가 동화책으로 어떻게 수업을 할지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그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전개에서는 이런 뭘 할지 기본 문형을 제시한다거나 단어를 학습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연습의 시간을 가져요. 연습의 시간. 그쵸? 연습의 시간을 가져서 요 문장을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연습에 쓰는 것들을 이거 다 보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학습지 하나 풀고 다음 시간에 뭐 할지 요런 얘기하고 요렇게 끝나게 되는데, 요런 거를 보여드릴게요. 음, 일단은요. 먼저 쉽게 요런 친구가 있어요. 보이시죠? 요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유치원을 갈 건데 모자가 필요해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모자를 준비를 하시는 거죠. 색깔 모자를 준비해서 유치원은요, 요거 5개로 안 되고 한 20개 있어야 되거든요. 20명 수업이면. 왜냐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안 돼요. 매 시간 모두가 다 참여해야 돼서 20명이면 20개 있는 게 좋은데 요 친구한테 모자를 씌워주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색 아니면 이거 이렇게 랜덤으로 나눠줄 거니까 한 명씩 나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색을 이야기하면서 씌워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루이스 이렇게 모자 씌워주면서 이런 활동도 연습 활동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치원 수업을 나가시잖아요. 그럼 유치원은 지난주에 한 거 이번 주에 가져가면 애들이 안 해요. 선생님 그거 지난번에 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달에 주제가 하나. 뭐 그렇거든요. 색깔이 주제다. 그러면 4주를 간다. 그러면 색깔 주제의 교구가 적어도 4개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걸 가져봐요. 요 G 친구가 요거 열기구를 탔는데 지금 풍선이 하나도 없어서
열기구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풍선을 하나씩 붙이면서 이 쥐 친구가, 이게 책에 나오는 애라서 요 쥐가 있거든요. 이 쥐 친구가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그냥 황서, 프리서까지만 했으면 이번 주에는 저 치치오를 넣어서 란서더 치치오 하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 확장시켜서 요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런 연습을 이제 교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요런 거는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괜찮아요. 초등학교 고학년들하고 이런 거 하면 막 유치원 막 이렇게 하겠죠. 1학년, 2학년까지는 요런 거 쓰셔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날씨 수업에 쓰는 인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쓰던 책이 그 라일러가 안 나오고 따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폴라로이드에서 이렇게 똥티엔 사진이 나왔는데 사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 친구들 사진을 찍어주는 거죠. 그럼 이 똥티엔 사진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없어졌어. 이 사진엔 누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붙여주는 활동을 하는 거죠. 얘가 이 친구가 적어도 이 똥티엔을 읽을 수 있어야 요걸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유아들은 보통 한어병음을 안 배우거든요.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색깔을 써요. 색깔을 다 다르게. 그래서 이 과에서 요 색은 다 봄이에요. 이 색은 다 여름이야. 이 색은 다 가을이야. 그래서 애들한테 힌트를 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 중에서 봄에 해당하는 애는 누굴까? 봄에 해당하는 애는 누굴까? 여름에 해당하는 애는 누굴까? 이런 거 쓰면 좋은데, 유아들은 이런 거 쓰면 얘가 봄이라고 생각해요. 얘가 가을이라고 생각하고 얘 여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좀 크면 이상 기후라서 4월에도 해수욕장에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유아들하고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하고 쓰실 때 이런 걸 쓰시면 되고, 요거는 핸드폰인데 핸드폰 배경 화면으로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자, 이거는 똥티엔 따올라 이렇게 연습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춘티엔 따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얘들아 봄은 춘티엔이야. 춘티엔 따라 해볼까? 춘티엔 한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연습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어병음은 배웠으면 써주셔도 되고요. 안 배웠으면 안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애들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할 거 이거다.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이제 이런 걸 붙이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똥티엔 따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지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있는 글씨 보고 무슨 계절인지 해서 여기가 자유롭게 예쁘게 꾸며보세요. 이런 활동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코팅해 놓은 건데 코팅 안 하고 아이들한테 종이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할 수 있게 이런 활동으로 이제 끝을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사실 한 달 분량인 거거든요. 한 달 분량. 그래서 첫 번째 단어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그 계절마다의 날씨도 나와요. 이런 거 좀, 이런 거. 요한 후어 이런 거 같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주에 요거 배우고 두 번째 주에 요거 배우고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주에 요거 배우고 요거나 아까 그 따올러 하는 것처럼 말하기 하는 거 배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주에 다 같이 활용해서 복습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보통 이런 교구들은 다 유아에서 많이 쓰고 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동화책 같은 걸로 수업하실 때 동화책은 사실 선생님이 책을 이렇게 들고 읽어주거나 화면에 띄워놓고 보여주잖아요. 제가 급하게 찾아보니까 그 뭐죠? 브라운베어는 그런 펠트 교구를 팔더라고요. 브라운베어가 사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브라운베어가 계속 你在看什么 하면 뭐 헤이서더 양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책 내용을 사실 통째로 다 외울 수 있을 만큼 쉽잖아요. 그래서 요런 펠트 교구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걸로 같이 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은 했는데 제가 다른 건 다 펠트 교구가 나쁘지 않네 생각했는데 얘가 브라운 베어예요. 저는 늑대인 줄 알았어요. 브라운 베어 같이 안 생겨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게 곰 같진 안 생겼지 않나요? 아무튼 그쵸? 그래서 요거 얘한테 뭐 보고 있니? 물어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얘를 보고 있어. 그럼 얘가 이제 또 뭐 보고 있니? 하면 뭐 얘를 보고 있어. 그쵸? 또 얘가 뭐 보고 있니? 하면 얘를 보고 있어. 이렇게 얘가 뭐 보니? 하면 얘가 뭐 보니? 하면 얘를 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사실 그 아이들하고 반복해서 하기가 너무 좋은 책이라서 요 책으로 하실 때 요런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던 게 하늘색 말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약간 상상력을 돋구어 줄 수 있는 요런 게 좋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이런 보라색 고양이도 없지 않나요? 요런 게 좀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요런 거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이거랑 사실 그 배고픈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교구가 사실 너무 많아요. 어디, 응? 어디 갔지? 전 분명 가끔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어디 갔지? 이 롤이 어디 갔지?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두 개가 같이 놓여져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어. 뭐지? 아무튼 찾으면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지? 진짜 어디 갔지? 아무튼 그 배고픈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그 책도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책도 있고 아니면 책도 두껍게 해가지고 입체로 막 나비가 이렇게 쫙 나오고 막 이런 비싼 책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우리 뭐라고 하죠? 그 애들 아기 때 쓰는 그 솜 들어있는 그걸로 되어 있는 교구도 있고 그리고 얘처럼 이렇게 펠트로 되어 있는 애도 있거든요. 희한한 일이네. 어디 갔지? 그래서 걔가 다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 개 한 개씩 그 첫날에 먹는 사과 하나, 뭐 배 두 개, 뭐 자두 세 개, 뭐 네 개, 요렇게 다 되어 있어서 손가락에 뭐 끼면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붙이면서 쓰셔도 되고, 요렇게 해서 쓰실 수 있거든요. 제가 진짜 못 찾겠어요. 어디 갔지? 뭐지? 귀신, 다, 이거 제가 찾아서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이런 거를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과일 같은 거를 활용할 때 쓸 수 있는 아이인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만든 앤데,
보시면 요건 어떻게 쓰는 아이냐면 이 친구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바나나를 숨겨놨어요. 근데 바나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얘가 香蕉在哪?我的香蕉在哪?한 거죠. 그랬더니 얘가 난 몰라 했는데 뱃속에 보이죠? 제가 在这儿 여기 있어 요런 용도로 해서 보통 우리가 과일은 다 我吃香蕉 이런 거죠. 我喜欢吃香蕉 이런 것만 하는데 요렇게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런 컨셉으로 요런 거를 이제 활용해서 하면 在哪儿在这儿 하니까 간단하고 香蕉在哪儿 요렇게 쓸 수 있게 요런 거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가 있어요. 얘도 이렇게 입안에 넣을 수 있어. 얘는 입안에 넣는 애. 얘는 뱃속에 넣는 애. 이렇게 넣어서 그죠? 在这儿 연습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在哪儿在这儿 하면서 이렇게 그죠? 얘랑 같이 셋이서 해보는 요런 유도 아이들하고 이제 활동하실 때 쓰실 수 있는 교구인데 제가 예전에 한참 교구를 진짜 많이 만들 때 저의 목표가 뭐였냐면 펠트는 만들기 너무 힘드니까 코팅으로 만드는데 입체 코팅 뭔가 입체적인 요소를 줘야겠다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빼고 요런 거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만 있어도 약간 좀 입체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구들을 이제 사용해서 쓰시면 유아들하고 수업하거나 뭐 저학년들 아니면 소규모로 수업하는 저학년들하고 하실 때 이런 걸로 하시면 좀 재밌게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런 걸 하면요. 다 여기 넣어보고 싶어 해요. 다 여기 자기도 한 번씩 넣어보고 자기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을 저 인원에 맞게 만들어 가시고 과일을 종류별로 인원에 맞게 만들어 가시고요. 인원에 맞게. 그리고 얘가 두 마리밖에 없으면 넣었다 뺐다 하기 바쁘겠죠? 얘도 여러 마리 만들어 가셔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다 같이 이야기해보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앉아있는 이제 한 명 친구가 밖에 나간 친구가 여기다 뱃속에다 이거를 넣어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이 물어봐요. 루어 짜이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여기 집어넣은 친구가 짜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다 유아들하고 저학년들하고 쓰기 좋은 애들인데 유아나 저학년들은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재밌어서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거는 주스 만드는 거예요. 요건 이제 넣어서 이제 파인애플 주스 만들었죠. 그쵸?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게 무슨 단어인지 단어를 익히는 거죠. 글자를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 보시면 포루어는 다 색깔이 똑같아요. 시앙지아오랑 그럼 비슷하잖아요. 근데 시앙지아오랑 선생님들 화면에서 비슷한가요? 저는 이게 조금 다른 색이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 얘는 포로어야 이렇게 색깔로 힌트가 되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만들 때 요거 그림을 놓고요. 그 요즘은 왜 PPT도 색깔을 그 스포이드로 얻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색깔 넣을 때 얘를 스포이드 찍어가지고 얘 색깔을 데려와요. 요런 식으로 만드시면 좋고, 나는 이게 너무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인쇄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면 글자를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글자를 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요 글자 색깔도 검은색도 하시고 그다음에 요 색깔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처음엔 요걸로 보여주다가
그럼 애들이 어쨌든 글자를 계속 볼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색깔이 없는 글자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자를 익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손이 많이 가도 단어 카드 같은 것도 색깔이 여러 종류로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훨씬 좋고, 제가 생각하기 제일 힘든 애는 시과라고 생각해요. 시과는 무슨 색 할까요, 우리? 시과. 어렵죠, 그죠? 시과. 저는 시과 할 때,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하고요.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하고, 한쪽 글자는 초록색, 한쪽 글자는 빨강색 이렇게 넣어놔요. 그러면 애들이 봤을 때 바로, 저건 왠지 수박색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게 그렇게 하거든요. 딸기는요, 씨는 넣지 마세요.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씨 표시 같이 뭔가 이렇게 있으면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교구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동화책 같은 거 수업하실 때는 사실 이런 게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아무 재료도 없이 선생님의 목소리로만 수업하기 힘드니까 요런 거 보시면 좋은데, 보통 동화책들은 전부 다, 대부분 다, 일단 우리 초보니까 흔한 영어 책들은 다 영어 책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키즈 클럽 아시나요? 사이트 중에 키즈 클럽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영어 선생님들이 보는 사이트인데,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요게 이제 키즈 클럽이거든요. 요 사이트가 키즈 클럽이라는 사이트인데, 이게 보시면 여기에 되게 많아요. 뭐 파닉스도 있고 막 있는데, 여기 스토리북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유명한 동화책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쵸? 여기 유명한 동화책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배고픈 애벌레랑 브라운 베어도 있어요. 그리고 그 녹색 괴물도 있어요. 그래서 녹색 괴물은 제가 여기 있는 걸 가져가서 크게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카페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걸 카페에 올려져 있고, 선생님이 만드는 방법 알려주시는 앤데 요렇게 있어요. 그쵸? 요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여력이 되시면, 이거 좀 나 여러 개 만들어서 하고 싶다, 요런 여력이 만약에 좀 되시면 요거를 코팅해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 가셔서 애들 수만큼 만들어 가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 그러면 이게 왜 하나씩 생겼다가 하나씩 사라지잖아요. 그거 같이 우리 입으로 말하면서 해볼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여력이 되시면 여러 개 만들어 가셔서 이제 인원수만큼 만들어 가셔서 하시면 너무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선생님 혼자 보여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자기가 직접 하면서 말하면 훨씬 더 빨리 익힐 수 있고 빨리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런 것도 여기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사실 그거 말고도 유명한 책들이 여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요거는 색칠하는 애고, 이렇게 색칠하는 버전도 있고요. 이미 색칠되어 있는 버전도 있어요. 요렇게. 근데 요게 좀 안타까운 건 얘는 이 판권을 못 땄나 봐요. 그림이 다르죠, 책이랑.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있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여기 미니북도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이제 책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 이걸로 만들어 보진 않아서, 저희가 올려놓은 기본북 만드는 게 더 쉬워서 저는 이걸 보진 않았는데, 요렇게 요런 책들도 있고, 그다음에 배고픈 애벌레도 여기 다 있어요. 더 뒤로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나는 다른 책들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그리고 중국 사이트에서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중국어 책이 없는데 어떻게 수업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중국 사이트 중에 그 제1PPT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제1PPT. 거기에서 동화책 이름 검색하시면 PPT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동화책을 여러 권 보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당장 책이 없어도 여러 가지 책을 볼 수 있고, 혹시 못 찾으시면 제가 엄청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PPT를. 그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드릴 수도 있고, 잠깐만요. 요것도 되게 유명한 그 책이죠. 요 데이빗, 요거. 요 책도 그런 사이트에서 제가 보고, 이런 건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얼른 다운받아 놔야 돼 해서 다운받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통째로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스캔해 놓은 애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선생님이 책이 있지만 요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요런 거 하시면 좋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쓰시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목소리가 없잖아요. 얘는. 그러면 이거를 이제 PPT에 슬라이드 쇼 녹화를 켜서 녹음을 하는 거죠. 我不是故意的 이런 거를 선생님 목소리로 녹음해서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목소리로 듣는 것보다 선생님 목소리로 듣는 게 훨씬 좋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틀어주면 애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관찰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읽고 있으면 관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자. 요것도 중요한데 이런 거 녹음해가지고 해보시면 좋고, 그 카페에 찾아보시면 진한 기수 분들은 녹음을 했어요. 제가 녹음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녹음해 놓은 것도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짧은 게 아니라 그분들은 되게 긴 거 읽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부끄러워도 뭐 해보시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 그럼 나는 줌 수업도 되겠다. 요런 생각도 되겠죠. 요새 보면 그 초등학생들이나 뭐 유아들 대상으로 해서 줌으로 실시간 수업만 하는 온라인 교실? 요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무슨 사이트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선생님들도 반을 개설해서, 그쵸? 동화책으로 배우는 뭐 생활 중국어 요런 거 개설해가지고 수업을 하시려면 내 목소리를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내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괜찮은지 동화도 들어보고, 그리고 같이 해보고, 또 여러 번 읽어보고, 녹음해보고, 요런 것도 해보시면 좋고, 이러면서 또 재능을 발견할 수 있죠. 저희 지금 그 유튜브에 보면은 저희가 예전에 했던 그 미스터 팬더 책으로 했던 그 구연 동화 해놓은 녹음이 다 올려져 있는데, 그것도 저희 그 부가트 선생님이 녹음한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고 다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냥 이거 내가 한번 해본 건데 하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목소리가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한자 책도 읽어주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따로 성우를 쓰지 않고 그 선생님이 읽기로 했거든요. 또 새로운 나의 또 재능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실 때 방법은요, 음, 여기 슬라이드 쇼 누르시면, PPT에서 슬라이드 쇼 누르시면 여기 슬라이드 쇼 녹화가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페이지마다 녹화가 돼서 다 녹화된 다음에 요 아랫부분에 그 스피커 버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페이지에 그 부분 읽어주는 걸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집에서 아무도 안 들을 때 혼자 몰래 조용히 한번 해보시고, 아,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 해서 여기서 지금 얘가 막 이런 상황이 되는 어떻게 말할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로 해보시고 하시면 좀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요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음, 아까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지금 PPT가 안 바뀌었죠, 선생님들은. 그래서 이제 요런 단계별로 이제 선생님이 써놓는 거죠. 여기에서 아까 만약에 색깔 수업이었다. 그러면 그 모자를 사용해서 연습을 해야겠다. 요런 걸 여기다가 다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쓰기로 했으니까 써야겠다. 그리고 예상 시간 중요해요. 몇 분 할지, 몇 분 동안 요게 되는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어, 사실 그냥 오늘 가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와야지 이렇게 했는데 어떤 날은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얘들아 조용히 해봐 선생님 봐야지 얘들아 우리 이거 해볼까 하나 둘 셋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손머리 위로 손머리 위로 하나 둘 셋 야 이런 거 하고 막 하다 보면 내가 원했던 거에 반도 못하는 날도 있고 그날따라 애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서 막 빨리 시간이 다 끝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요거를 몇 분 동안 할지, 몇 명을 시켜볼지, 다 해볼지, 요런 거를 다 정해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훨씬 더 좋고, 초반에는 연습도 하셔야겠죠. 연습도. 실제로 그만큼 시간이 드는지, 요런 것도 해보시면 좋은데, 그때 영상을 찍는 거죠.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습관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계속 머리를 만지는데 안 고쳐져요. 계속 보면서 머리 만지지 말아야지 하는데 계속 머리를 이렇게 했다가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지 늘 생각하지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버릇은 뭔지 내가 말할 때 중간에 뭐라고 자꾸 어, 이런 걸 쓰는지 이런 것들도 녹화하는 과정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고 내가 발음을 하는데 요 발음에서 자꾸 꼬이는구나 이런 것도 그쵸? 보실 수 있고 해서 이런 걸로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 지금은 사실 온라인 수업을 학교에서 안 하잖아요. 예전에 할 때도 저는 오히려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걸 하니까 내가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자꾸 하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손이 안 보이잖아요. 선생님들은 제 손이 안 보이잖아요. 저는 계속 손을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이게 안 보여도 내 버릇이구나. 손을 계속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혼자 스스로 찍어보고, 보지 못하겠으면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 수업했구나, 내 목소리 어떻구나, 이런 거 해보시면 좋아요.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이건 약간 욕인데 그때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을 찍어 놓으시고 지금도 수업을 안 하시고 그걸 틀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걸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다 연습하시고, 확인학습도 하시고 해야 되니까, 확인학습은 책에도 있는데, 그 책에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책에 요만큼밖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워크북이 있는 학교들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책에 워크북이 딸려 있는 책들은 아예 애초에 선택하실 때 워크북까지 같이 좀 더 비싸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워크북이 없다 하시면 선생님이 추가로 한 과에 한두 장 정도씩 마련하시면 이제 수업 시간에 약간 시간이 남거나 했을 때 이제 이 워크북을 풀면서 학습지 풀면서 그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도 뭔가 시간이 좀
너무 남는다 하면요. 어떤 거 하시면 되냐면 제가 몇 가지 준비해 봤어요. 얘는 요렇게 생긴 펀치예요. 되게 요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요렇게 생긴 펀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뚫으면 이제 요렇게 뚫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남거나 그러면 요런 걸로 뚫어서 책갈피 만들기 요런 거를 해요. 근데 시간이 별로 오래 안 걸리겠죠. 요건 찍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활동도 하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은 예전에는 저는 이 글자가 제일 좋았거든요. 이게 되게 잘 찍히고 좋았는데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복이랑 요 슈앙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걸로 이제 활동을 해보시면 또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해요. 왜냐면 이런 펀치는 본 적이 없으니까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얘가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요 종이처럼 이렇게 얇은 종이로 만약에 하면 요거는 좀 종이가 찢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더 두꺼운 종이로 하시면 좋고 두 번째는요. 요런 반사되겠어요? 요런 퍼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한자가 지금 적혀 있잖아요. 퍼즐에. 근데 요거는 아이들이 안 배워서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거를 제가 학교에다 놔두고 왔는데 여기 위에다가 요 크기랑 똑같이 한 글자 혹은 두 글자 써서 붙였어요. 풀로도 붙어요. 풀로 붙인 다음에 요 모양대로 칼로 이렇게 칼금을 이렇게 그으면 요 퍼즐 하나하나에 스티커가 붙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막 섞어가지고 글자 완성하기 요런 거. 그래서 무슨 글자인지 맞추는 거. 요런 거? 요런 것도 자, 요런 거는 되게 조그맣잖아요. 요만하니까 이런 거는 한 2, 30개 사서 1인 1개씩 주고 진짜 영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도 이거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렇게 막 흐트러 놓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면 그쵸? 요거는 아마 이거는 사자성어 아닐까요? 사자성어 같은데 어쨌든 아니면 사자성어 아니면 두 글자짜리 글자 그쵸? 그래서 요건 좀 어렵고 글자 아니면 그림 요런 걸로 하셔가지고 그 1학년, 2학년, 1학년 꼬맹이들은 이거 글자로 해놓으면 못 맞추잖아요. 그림으로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좀 큰 친구들은 글자로 해서 글자가 이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네 글자 해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왜냐면 자기만 볼 거니까. 네 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뒷면에다가 선생님만 알 수 있는 뭔가 답을 그쵸? 답을 스티커 같은 걸로 붙여 놓으시면 그쵸? 아이들한테는 비밀로 하시고 여기다가 답을 붙여 놓으시면 이제 아이들이 뭔지 보고 맞추는 거 요런 거를 이제 시간 남을 때 요런 활동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그 스크래치 스티커예요. 요거 이제 긁으면 복권처럼 이렇게 긁어지는 애거든요. 저는 가끔 활동지에 요걸 붙여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걸 선생님이 다 일일이 답을 해주기 힘들 때 문제를 먼저 풀고 이걸 긁으면 답이 있어. 이렇게 해서 좀 인원이 많거나 할 때는 이런 거를 그쵸? 그러니까 학습지 맨 마지막 부분에다가 답을 써놓고 이런 거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선생님 저 다 했어요. 그러면 그럼 맨 밑에 거기를 긁어봐. 그럼 답이 있을 거야. 답이 맞는지 스스로 채점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채점하고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되게 좋아해요. 애들이 긁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복권을 사왔어요. 이거 중국 복권이잖아요. 그죠? 사가지고 와서 중간고사 끝나고 긁었어요. 같이 애들하고. 이게 30칸인데 한 사람당 한 개씩 긁을 수 있겠더라고요. 한 사람당 한 개씩 긁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긁지 마세요를 못 읽어서 긁지 마세요를 다 긁었더라고요. 물론 꽝이어서 뭐 하나도 안 걸려서 그냥 안 걸렸구나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 긁으면 무효예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까지 다 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희는 어차피 걸렸어도 이건 당첨금을 받지 못한다 얘기했지만 어쨌든 일단 이걸 긁고 나니까 이게 한 장이 20원이거든요. 저희 학생이 갑자기 수업 끝나고 5만 원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5만 원어치 사다 달라고. 선생님 다음 중국 가시면 저 5만 원어치만 사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그건 도박이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 번 했으니까 재미로 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요런 거는 조금 초딩들하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참 요런 거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뭔가 아이들한테 잘했을 때 칭찬 스티커 같은 거 붙여주시고 그거 당첨 이제 칭찬 스티커를 다 붙이고 나면 그냥 이거 다 완성하면 이거 주는 거야 하는 것도 괜찮은데 소소한 거 주시면 돼요. 젤리 몇 개, 뭐 마이쮸 몇 개, 요만한 지퍼백에 넣어서 주시는 거 요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중에도 뭔가 하나 좀 특이한 걸 주고 싶다 하실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요런 걸 사용해 가지고 요게 요런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모양도 있고 하트 모양도 있고 네모 모양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셔 가지고 이제 행운권을 주는 거죠. 여기서 긁으면 뭐 마이쮸 한 개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무슨 젤리 5개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그걸 주는 거죠. 그 아이한테. 그러면 아이들이 '아 뭐 시시하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걸린 거잖아요 이건. 이건 내가 걸린 거니까 '다음에 또 해서 다음엔 좋은 거 받아야겠다.' 요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주실 때도 요런 거 활용하시면 좋고 그래서 저는 그런 선물 줄 때 요런 것도 넣어 놓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진짜 별거 아닌 중국 엽서? 이 엽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엽서? 요런 것도 넣어 놓고 요런 엽서도 넣어 놓고 간식도 넣어 놓고 그리고 진짜 이건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건데요. 스티커 한 장 요런 것도 넣어 놔요. 요런 스티커 한 장 요런 것도 넣어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걸로 해 가지고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게 다음에 또 도전해서 받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스티커 받는지 다 알잖아요. 말 잘 듣고 착하게 하고 발표 잘하고 요렇게 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티커를 막 뿌려요 저는. 막 뿌리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비싼 당첨 애들이 막 이런 애들 있어요. "선생님 이거 다 붙이면 운동화 사 주세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요새 애들은. 그래서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야.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거야. 내가 주고 싶은 걸로 사은품을 마련해 놨으니까 넌 그걸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요런 다양한 것들을 넣어 가지고 주고 뭐 중국 자석 줄 때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약간 그 한국에서 쉽게 못 구하는 거 주면 좋아해요. 설곤약도 좋아해요, 설곤약. 요새 애들이 약간 설곤약 중독이더라고요. 저희 딸도 저한테 설곤약을 한 박스 사서 보내라고 해서 설곤약 한 박스 사서 보냈더니 아까 전화했더니 먹느라 바쁘다고 지금 자기 먹느라고 바쁘니까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런 것도 좋으니까 다양한 것들로 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뭐 학용품 뭐 볼펜 한 개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그래서 요런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셔서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안 하고 계시니까 또 뭐 그렇게까지 벌써? 일 수 있지만 또 언제 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쵸? 미리미리 '나는 요런 거 좋다.' 그래서 중국에 있었을 때 '요런 소소한 거 되게 좋았는데?' 있으면 고런 거 괜찮아요. 고런 것도 좋고 그리고 그 근데 그 설곤약이나 라티아오 같은 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거는 교실에선 안 먹기 뭐 요런 것만 약속해 주시고 그다음에 먹고 나면 쓰레기 잘 버리기. 그래서 일단 교실에선 안 먹는 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당장 뜯어서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하거든요. 고런 것만 주의하셔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력서를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력서는 올리기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쓰면서 그 이력서 부분은 일단 됐고, 그쵸? 이력서 부분은 각자 자기의 그걸 쓰는 거니까 그거는 좀 그렇고, 이력서 윗부분 있죠? 이력서 윗부분. 여기 있었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한번 써보는 걸로 할게요. 요 부분에서 내가 만약에 이 수업을 한다면 여기 운영 계획서를 써보는 거죠. 교재 이런 거는 안 쓰셔도 돼요. 교재는 안 쓰셔도 되고, 나와라. 예전 가격 이런 것도 안 쓰셔도 되고, 요 부분하고 운영 계획 요 부분에서 나는 어떻게 수업을 할까 요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만약에 수업이 한 달이 4주차잖아요. 그렇죠? 한 달이 1주, 2주, 3주, 4주가 있어요. 그러면 요 4주 동안 내가 한과 수업할 거예요. 한과. 그쵸? 한과. 그러면 아무 책이라도 괜찮거든요. 아무 책이라도 괜찮고 동화책도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요 한 달 동안 어떻게 나누어서 4번을 수업할지 요거를 써보는 거죠. 요거. 그쵸? 요거를 써보고 요것만 쓸게요. 요것만. 제 생각 여기다가 다시 이제 또 다시 한 달 원래 한 차시를 다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요렇게 지도안을 쓰는 거는 아직 좀 힘들 것 같고, 그쵸? 요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한과도 괜찮고 동화책도 괜찮아요. 동화도 괜찮고 뭐든 괜찮으니까 요런 걸 해가지고 요거를 써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이제 내가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뭐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아이들하고 중국 문화 수업을 하거나 뭘 할 때 뭘 할까?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요즘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요런 게 고민이시면 중국이랑 관련된 책도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우리는 인문학인데 4차 산업 막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4차 산업 발달을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중문과 중국어 수업하고 좀 먼 이야기라서 어떻게 그걸 아이들하고 연결할까 해서 그 데이터 껍데기만 만들면 안 되고 속을 넣어야 하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 좋은데 저는 괜찮았던 게 이유견의 중국 수업? 요 책도 괜찮았고요. 이유견의 중국 수업이라고 있어요. 요 책이 좀 좋았는데 요 교수님이 서강대 교수님인데 유튜브에도 되게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괜찮았고요. 그리고 나는 약간 그런 거 연관된 게 보고 싶다 하시면 요즘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애들한테 좀 이야기해주고 싶다 하시면 4차 산업과 중국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책도 읽을만 해요. 4차 산업과 중국. 이 책도 괜찮고요. 제가 봤는데 좀 별로였던 책은 뭐였냐면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한 책이어서 드디어 이제 받아서 봤는데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요즘 중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중국 이렇게 된 책이 있는데 일본 사람이 쓴 건데 요거의 좋은 점은 뭐냐면 신조어를 하나씩 알려주고 그 신조어와 관련된 중국의 상황을 이제 본인이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해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음, 좀 저는 좀 번역을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이 이야기는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지?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별로 생각보다는 좀 별로였는데 신조어 같은 거를 한 번씩 쭉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별로 재미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 착한 중국, 나쁜 차이나 이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그리고 요즘에 그 썬킴이나 그 사람 이름 뭐지? 그 안경 쓴 역사 선생님인데 아무튼 단박의 중국사인가? 그렇게 요즘 새로 나온 중국사 책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역사책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은 중국어 선생님은 중국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역사는 잘 몰라. 선생님은 문화는 잘 몰라. 그냥 중국어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의 중국어 실력도 아이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 관련된 책도 많이 보시고 하시면 좀 애들이 뭔가 딱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래, 그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선생님은 모르는 게 없구나. 이런 절대적인 약간 신앙에 가까운 신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언제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지난번 막 발음 연습을 하면서 시를 썼다. 시를 가지고 발음 연습을 했다.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전 처음 본 사람이야. 그냥 시 연습하려고 가져온 거지. 나도 잘 몰라. 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선생님 막 이야기를 해주면, 그쵸? 그러면 뭐 더 아이들이 선생님은 모르는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은 당장은 뭐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많은 걸 알게 되겠죠? 수박 겉핥기니까 안 할 거야 하면 계속 못 하는 거고 그래도 하겠다 하면 하시는 거고 어, 저는 그 4차 산업과 중국은 그 밀리의 서재 같은 걸로 들으면서 보면서 봤거든요. 그렇게 들으면서 봐도 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좀 캡처해놔야지 하면 캡처해놓고 뭐 이렇게 해서 봤는데 이렇게 해서 하시면 요즘 중국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을 뭐 많이 가더라도 못 보는 부분은 계속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 주실 수 있고 요즘은 중학생들도 예상외로 그런 데 관심 있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나 세계 정치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의 기간이니까 다양한 책들도 보시고 이제 거기서 지식도 많이 쌓고 그렇게 하시면 아이들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진짜 중국에 가서 천안문 이라고 말하면 잡혀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중국 사람한테 너는 천안문을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면 중국 사람이 욕을 한대요. 왜 그래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글쎄, 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어,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이상한 것도 많이 찾아보시고요. 선생님들은 돌 먹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돌볶음? 돌볶음 들어보셨나요? 그게 무슨 어느 소수민족인지 어느인지는 모르겠는데 돌을 진짜 양념에 볶아가지고 양념만 먹고 버리는 뭐 그런 음식이 있대요. 근데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돌을 왜 먹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돌을 먹는다고? 그냥 유튜브 사람들 중에 관심 끌려고 하는 거야. 했더니 하고 나중에 와서 찾아보니까 그런 요리가 진짜 있더라고요. 양념만 먹고 버리는 돌볶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이상한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거 보시고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이상한 걸 말씀드릴게요. 동파육 커피가 있대요. 상하이 가면 먹을 수 있는데 동파육까지는 아니고 제가 보니까 육포더라고요. 커피 위에다가 육포를 이렇게 꽂아서 담궈 놨어요. 그런 커피가 있고요. 그리고 삭힌 두부, 삭힌 두부와 피탄을 넣은 커피가 있대요. 그래서 삭힌 두부는 커피 맨 아래에 깔려 있고 중간에 라떼가 있고 위에 피탄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근데
그 톡파원 25인가? 거기서 봤거든요. 오늘 봤어요, 오늘. 그래서 저런 걸 또 보고 오면 애들이 이야기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TV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 특별한 것도 많이 보시고, 아, 지난번에 제가 그 청도 갔을 때 보니까 환자샹즈인가? 거기 가던 그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거기 걸어가는 길에 어떤 카페 앞에 진짜 빨간 고추를 담가 놓은 커피가 있더라고요. 그 커피 안에 튀김, 고추, 고추 튀김인데 그 껍데기 안 붙어 있는 그냥 튀기기만 한 빨간 고추가 거기 이렇게 담겨 있는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TV에서 봤거든요. 고추 커피인가? 고춧가루 커피? 뭐 이런 거 봤는데 진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먹어보지는 못하겠어요. 전 사실 먹어보고 싶진 않은데 아무튼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많이 아시면 좀 더 아이들하고 재밌게 수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만큼 하고요. 그리고 과제는 제가 요것도 칸 만들어 놓을게요. 올려주시면 되고 제가 그동안 선생님들께 드렸던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이게 제일 고민이시죠. 그죠? 하시는 게 있으면 바로 올려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은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하면 끝이에요. 요거는 실시간 수업은. 그래서 제가 원래 잡아놓은 날짜는 6월 말까지 그 과제들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어,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짜 내가 이때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하시면 적어도 7월 말 이 정도까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격증 시험은 제가 혹시 다음 주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자격증 시험은 7월쯤에 볼 거예요. 7월 아직 학교랑 날짜를 정하지 않아서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7월 초중순쯤에 토요일에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볼 거예요. 제가 미리 드릴 거고 선생님이 출력해서 푸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시험 문제는요. 카페에 문제은행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문제은행이라고 카페에서 검색하시면 그 중국어 이론, 중국어 기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 두 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중국어 기초는 그냥 중국어 문제예요. 어렵지 않아요. 쉬운 문제이고요. 중국어 이론은 그런 교수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문제 풀어보시면 나머지 답이 그러니까 진짜 답이 아닌 애들이 너무 답이 아니라서 그냥도 풀어보실 수 있으실 건데 그래도 그것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날짜가 딱 잡히면 그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요. 제가 이거는 그 타오바오에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타오바오가 가능하시면 그냥 타오바오에서 구매하시면 되고 요새 알리에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못 찾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나중에 제가 자격증도 보내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요거랑 복이랑 그 목숨 숫자가 있었는데 목숨 숫자는 진짜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저도. 그래서 요거가 있고 그리고 요것도 요것도 거기서 샀어요. 타오바오에서 샀어요. 타오바오에서. 요 그 아까 그 브라운 베어랑 그 그 배고픈 애벌레. 이것도 혹시 링크 필요하시면 제가 링크를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구매한 링크.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시면 저는 알리는 안 쓰고 타오바오에서 그냥 배송대만 써가지고 알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